hin수용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 맨유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감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손흥민이 결국 부상으로 맨유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경기 전날의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중요한 경기에 명단 제외가 되었다는 건 심각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경기 일정도 너무 빡빡하니까 큰일 나기 전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1시간 전 손흥민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 이후에 이번 경기까지 시간은 촉박했고 손흥민은 이 경기를 나설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린 그 없이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네. 엔지 감독에게 손흥민이 빠지는 게 큰 타격이 맞냐는 질문에도 맞다. 하지만 내가 팀을 이끄는 기간 이런 일은 꽤 자주 있었고 핵심 선수가 빠지더라도 그에 맞춰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포지션은 티모 베르너가 가장 편안해하는 위치다. 그를 우리 팀에 영입한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면서 베르너에게 기대를 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죠. 네. 베르너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나 베르너는 다 날려먹어버렸죠. 유일하게 평점이 6점대입니다. 제가 해석되어지는 건 왠지 부상도 부상인데 단지 이틀 쉬고 경기라서 결정한 듯한 느낌인데요. 사실 출전했으면 진짜 아시안 게임보다 더 무리한 일정이었잖아요. 다른 말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엔지 감독은 손흥민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의지하는 감독입니다. 영국 매체들의 말들을 믿지 말라고까지 할 정도로 소신 있게 갈 길을 가는 감독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근에 필 포든을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독에 따라서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서 존재감을 지우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없습니다. 포로는 그 누구보다 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을 캡틴을 알고 있기에 솔랑케 세 번째 골 이후에 포로가 카메라에서 찰칵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엔지 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카라바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시키고 70분을 뛰게 한 것이 화근이 되었을 것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이 목표인 것을 대놓고 선전포고했고 그만큼 중요한 경기였는데 전반 8분 만에 퇴장이라는 변수가 너무 뼈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꼬여버린 거죠. 네. 엔지 감독도 그것까진 감안하지 못하잖아요. 손흥민을 벤치에 뒀어도 일찍 출전해야 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책임이 크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상태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에 아예 동행을 안 했습니다. 만약 동행을 했다면 카메라에 안 잡힐 리도 없고요. 네. 그럼 그만큼 심각하냐? 그건 모릅니다. 엔지 감독은 지금쯤 손흥민은 라운지에서 뛰어다니고 있을 거다 라면서 손흥민이 팀 승리로 기쁨을 즐기고 있을 거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일단 그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그럴까 해서 손흥민 인스타에 가봤더니 솔랑케 득점 후 세레머니 포로의 찰칵 세레머니 사진으로 올렸더라고요. 네. 부상으로 빠졌더니 또 별트집을 잡을 분들이 있을 텐데 이곳은 대놓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채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말 열흘 정도를 쉬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부상자 명단에는 돌아올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도기는 맨유전에서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히샬리송과 오도베르는 A매치가 끝이 나면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네요. 자, 맨유 상황으로 좀 보면요. 맨유의 레전드이면서도 엔지 감독 전술을 극찬했던 게리 네빌 해설위원은 물론 최근 태도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엔지 감독 전술을 응원하거든요. 그는 경기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12년 동안 이런 일을 여러 번 봤다. 이런 결과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번 패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상자도 적었고 엄청난 돈을 썼다. 정말 비참하다. 최악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이란 말이 뭘까요? 네. 테라의 경질? 네. 맨유 팬들은 전반 40분경에 부페 퇴장 때문에 이 경기를 패배했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홈에서 대패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긴 하겠지만 이미 퇴장 전에 전반전도 패배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선 2년 연속
우승컵을 2개를 들어 올려도 비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네. 리버풀에게 홈에서 0대3 패배, 이젠 토트넘에게도 0대3 패배. 네. 아스날은 퇴장을 당해도 그래도 버틸 줄도 알고 골도 넣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맨유는 총체적 난국이 되었습니다. 후반 3대0이 되었을 때 관중들은 뭐 다 떠났습니다. 하늘도 같이 그냥 울어주고 있었거든요. 네. 부페 퇴장이 3경기가 될지 1경기가 될지도 봐야겠죠. 그런데 부페가 빠진 자리에 뭐 노리는 선수들이 분명 있긴 있습니다. 네. 에릭센, 마운트가 있잖아요. 다음 리그 경기 때 한순간 강호가 되어버린 아스톤빌라와의 원정 경기인데 자칫 5경기 연속 무승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파리그 포르투를 또 만나고요. 그 다음도 또 아스톤빌라거든요. 와, 진짜 감스트. 네, 성대 결절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토트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풋볼런더는 이 경기에 대한 평가에서 5명을 평점 9점을 주는 이례적인 평가였습니다. 페드로 포로, 미키 반더벤,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존슨이었습니다. 토트넘 기대 득점 값이 4가 넘었습니다. 에이, 더 넣었어야 했네. 네. 포로가 왜 9점인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포로 비판 여러분 줘보십시오. 아, 진짜 손흥민 세레머니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에 대해서는 훌륭한 가로채기 능력을 보여줬고 이른 시간 폭발적인 드리블로 경기장 절반 이상을 달려 존슨의 득점을 도왔다. 공 탈취 능력으로 맨유를 계속 좌절시켰다. EPL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베일 같지 않습니까? 베일은 실제로 풀백을 했다가 공격수로 전향했죠. 골대 앞에서 골을 넣고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쏘는 센터백은 좀 많이 봤지만 이렇게 혼자 단독 질주를 하면서 어시스트를 올리는 걸 이게 무슨 센터백이에요. 네. 반더벤은 스피드, 드리블, 돌파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사실 골이 되기 직전 패스가 진짜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직진으로 달리면서 횡으로 강하게 보내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동안 어떤 팀들도 어떤 선수도 그런 순간에 스피드가 죽어있는 크로스를 많이 봤는데 이건 진짜 완전 진짜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그 정도 스피드로 패스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배달이 안 되는 건데 모든 판단들이 정말 완벽한 반더벤이었습니다. 존슨도 인터뷰에서 반더벤의 스피드를 알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이 거기로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존슨의 국대 레전드가 하필 베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진처럼 반더벤, 베일 진짜 피지컬이나 진짜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네. 반더벤은 딱 한 가지만 걱정입니다. 마치 진짜 올 시즌 뭐 리그 우승이라도 할 것처럼 미치게 뛰고 지금 무리한 태클을 합니다. 반더벤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다치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모두 센터백들이 큰 부상 없이 롱런을 한다는 게 사실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시즌 반더벤 27경기밖에 출전 못했거든요. 한 경기 잘하고 5경기, 10경기 쉬면 진짜 우리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응? 알았으니까 진짜 살살 하자. 좀 살살. 아니면 진짜 그냥 전향하든지. 진짜 우선 너무 멋집니다. 반더벤. 네. 경기 2분 만에 이른 시간에 원정에서 득점을 터뜨렸으니까 토트넘이 숨통이 확 튀었죠. 그리고 이 선수를 칭찬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클루셉스키. 3년 동안 클루셉스키보다 기회 창출을 많이 한 선수는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무려 9개나 만들었죠. 그리고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아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됐던 특별한 경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벤탄쿠르도 숨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수비에서 공격 전환 시에 침착하게 다루면서 중원을 압도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게 로테이션 문제일 줄 알았는데 이러면 비수마가 서브가 되고 벤탄쿠르가 리그 메인이 되는 건가요? 네, 얘가 진짜 안정감은 있다니까요. 본인의 큰 잘못을 손흥민에게 장문의 문자로 사과하고 다시 만났을 때도 울먹이듯이 사과했다는 걸 손흥민이 얘기해 줬는데 징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속히 마무리되길 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슨이 한 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진짜 애매해요. 네, 진짜 미치겠네요. 행운의 선수라고는 우선 인정하시죠. 4경기 연속골 얘가 넣으면 팀이 이깁니다. 사실 반더벤이 90% 만들어줬고 도움도 굴절된 걸 클루셉스키의 90% 지분으로 골이었기 때문에 어시스트도 사실
예, 아닌데. 진짜 좀 평가가 애매합니다. 부패가 퇴장당했을 때 바로 앞에서 보면서 퇴장 맞다고 하면서 팀워크 보여준 건 뭐 괜찮아 보였죠. 근데 풋볼 런던의 또 한 가지 평가는 주목해야 합니다. 수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포로와 함께 가르나초의 영향력을 없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격수인데 수비 가담도 잘한다고 얘기한 거죠. 토트넘은 10명과 싸웠지만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것도 분명 칭찬받아야 합니다. 자, 비카리오 평점 8점, 시저스킥 날린 로메로 평점 8, 부상이 좀 아쉬운 우도기 8, 메디슨 8, 솔랑케는 8점을 받긴 했는데 제 눈에는 슈팅 찬스가 지금 한 템포 늦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분명 더 많은 찬스가 있었거든요. 다음엔 꼭 성급한 슈팅 좀 한 번이라도 하자. 이 경기는 너무 압승이라서 진짜 좀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고맙게도 이전 경기들에서 답을 알려줬는데도 맞불 작전해줘서 고맙고, 네. 다음 브라이튼 요 팀도 달려들 거거든요. 네. 정말 재밌는 경기가 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력 있는 팀이 행운도 찾아온다는 거, 네. 준비된 팀으로 승승장구하길. 그리고 손흥민의 상황은 지켜보시죠.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